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원지점 서명기 점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다음에 시험을 합격하는 전략은 뭔지 이런 것들 같이 공유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시험 어렵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새로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상식으로만은 풀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냐? 대략 한 20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간씩 열흘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조금 더 넉넉히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2주 정도 공부 꾸준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합격 비법이 있냐? 이제 대부분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에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공부만 하고 시험을 풀면 이게 이론과 이 문제를 푸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론 공부를 좀 덜 하셨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굳이 순서를 제가 정해드리면, 제가 그 카톡에 김토리쌤이라고 유튜버 있죠? 그분의 동영상 강의를 계속 링크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손해보험 자격시험 2시간짜리 혹은 3시간짜리 압축된 그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 공부를 하시는데, 이론은 저희가 파란색 교재가 있고 요약집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파란색 교재로 하시고, 나 좀 시간이 촉박해 하시면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한 번에 막 깊이 있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착안하셔서 내가 3번 이상은 쭉 읽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모의고사랑 저희가 녹색 책 드렸죠. 녹색 책이랑 모의고사를 둘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면 모의고사, 녹색 책이면 녹색 책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데, 이게 문제와 답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풀어보시되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하고 감 잡으시고 이해하는 것들로 최종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겸업이라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죠. 독학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독학생들 대부분 많이 합격했습니다. 시험은 언제 있냐? 이제 정규 시험은 매달 한 번 내지 2번 있는데, 그 외에 월간 뭐 10회 이상 있습니다.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날 지점에서 같이 이동을 하고요. 8월 4일 날이 전주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착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또 이제 시험 일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월별로 카톡방에 공지를 하니까 그때 이제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이 내용들이 법률적 용어도 많고, 이제 학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뭔가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딱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AI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에게 내가 모르는 용어랄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시면 되게 잘 쉽게 알려주실 건데, 이때 물어보실 때 예를 들면 쉽게 알려줘, 혹은 중학생 수준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줘, 이렇게도 하면 잘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모칸 있죠? 이 네모칸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네모칸은 네, 네모칸 있죠? 이렇게 이거는 공통 영역이고 법과 제도, 윤리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죠.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은 이렇게입니다.
손해보험, 삼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손해보험 영역을 하나 보는 거고, 두 번째 삼보험을 보는 건데, 공통 영역은 손해보험에도 들어가고 삼보험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과 공통 영역을 1과목이라고 하고 삼보험과 공통 영역을 2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법, 제도, 윤리는 1과목에도 들어가고 2과목에도 들어가네요. 그럼 공통에서 시험을 잘 보면, 공통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1과목과 2과목의 점수를 중복해서 더블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시험 공부의 꿀팁 볼게요. 자,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신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또 하나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공부하는 장소를 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든 아니면 집에서는 조금 힘드시잖아요. 도서관에 가시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지점에 오셔도 됩니다. 네. 꼭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스케줄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입니다. 그럼 아까 1과목도 60점, 2과목도 60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드리는 가이드대로 하면 100% 합격이고요. 요약집하고 모의고사 문제집 꾸준히 풀면 대부분 합격하십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1형에서 20형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형당 50문제거든요. 그럼 20형까지 다 풀면 1000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000문제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 합격의 비법이고, 더불어서 이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다 저희 같이 쓰여요.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보험업에 관련된 많은 일들, 또 보험 관련된 많은 내 실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좀 알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습니다. 광주, 대전 이렇게 많은데, 운이 좋게 저희가 8월 4일 날 전주에서 시험이 오픈이 돼요. 전주 시험. 그 부분 하나 착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비용, 시험 접수 비용은 저희가 2만원씩입니다. 한번 접수할 때. 근데 이제 비용은 지점에서 2회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되도록이면 2번 응시할 때까지는 시험에 합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공부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집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사항 제1장 모집 종사자의 2에 네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집이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고 돼서 가로치고 페이지 2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교재, 우리 파란색 교재입니다. 파란색 교재 페이지 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요약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방가로 1번 중개 있습니다. 중개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파란색이네요. 누구를 위해서 중개하느냐? 보험회사를 위해서 중개해. 중개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라고 한다. 중개란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개팅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네, 대리는 조금 달라요. 대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한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 우리 대리인을 세운다 하잖아요. 그죠? 나 대신 법적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리 행위를 하는 게 보험 대리점인데, 보험 대리점은 고객을 위하여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보험 회사를 위해서 대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시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계약자를 위하여 대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별이 3개나 돼 있죠. 대리 옆에 보험 대리점을 보면 이게 별이 3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것도 페이지 2페이지니까 어때요?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은 가능해. 근데 손해사정사는 보험 모집할 수가 없네요. 와, 손해사정사는 보험 영업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분들이 본인은 손해사정업을 하면서 아내분에게 코드를 내서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손해사정사는 코드 낼 수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로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는 제외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는 예를 들면 삼성화재 대표이사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지금 누구 만나서 계약하고 영업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사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사회이사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밖에서 잘 이끌어지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영업의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본인한테 누군가의 고객한테는 엄청나게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축구로 따지면 심판인데 심판이 어떻게 공차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험회사 임원 직원은 돼요. 삼성화재 지점장님 뭐 보험 영업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니까. 그죠?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대사감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다. 이것도 별 3개죠. 3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방카슈랑스는 뱅크, 은행과 어슈어런스, 보험이 이제 합쳐진 말입니다. 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요약집만 봐서는 좀 알 수 없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것들을 제가 따로 특강 시간을 마련해서 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한 열흘에 걸쳐서. 그러면 그것들을 좀 보시고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꼭 보신 다음에 유튜버 김토리쌤 자료와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부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 볼게요. 자, 모의고사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1에서 17번은 손해보험입니다. 18번에서 33번은 공통입니다. 34번에서 마지막 50번은 삼보험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요렇게를 1과목이라고 하고 이렇게를 2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60점, 60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네, 33문제 중에 20문제 정도를 맞춰야 되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3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문제가 4점이라서 100점인데 아무튼 3점이라고 보시면 크게 지장 없습니다. 20문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공통이 있죠. 이 공통이 18번에서 33번으로 총 15문제고 한 문제당 3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총 45점이죠. 공통만 다 맞으면 손해보험에서 15점, 여기 삼보험에서 15점 찍어도 합격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공통의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 18번에서 33번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되게 유리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착안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7번이 저희가 손해보험 영역이었죠? 그죠?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 손해가 아닌 것. 여기 이제 전부 다 힌트가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다 힌트입니다. 키워드들이 힌트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 손해라는 거 보시고 아닌 것에는 항상 동그라미 치시고 페이지 74가 나왔죠. 이거는 이론교재 74페이지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면 1번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다 이렇게 끝났죠. 3번은 뭐예요? 화재에 따른 손해 방지 비용이죠. 이것만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의 내용을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의 오답에 해당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틀린 글자들 혹은 틀린 답들을 이런 식으로 알아먹기 쉽게 체크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 열쇠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또 하나 이거는 페이지 76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또 하나 이것도 잘 이해 안 돼. 제가 동영상 올릴 거예요. 동영상 그거 보시고 자 그것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동영상에 올리는 걸 전체를 다 올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특강 강의를 가잖아요. 전주랑 진안이랑.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추셔서 되도록이면 오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으로 듣고 이해를 바로바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단은 이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험 대비 안내 특강을 좀 일정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3, 4, 5차에 걸쳐서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월요일 날은 오후에 3시부터 5시 전주에서 진행되고 화요일은 4시부터 6시 전주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입니다. 9시부터 11시. 일부러 시간을 좀 다양하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4차는 진안에서 하는데 오전, 오후 각각 있습니다. 오전, 오후 다 들으셔도 되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가능하신 시간에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요 정도로 제가 일단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것들 또 이제 제가 별도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들은 여기에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틈틈이 유튜브 강의 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